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들어갑시다. 네. 오늘 할 얘기는 오송에서 헌재를 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의아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오송 지하차도였습니다. 네. 무려 14명의 목숨이 희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데는 찾아가면서 오송은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지금 이제 분석기서도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보면 대통령실 답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송 사고는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가면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상황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상황은 이미 전개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 전개되고 있느냐? 국무조정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경찰관 6명 수사 의뢰했죠. 어제 이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전현직 직원 7명, 충청북도 본부 직원 2명,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3명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네. 줄줄이 수사 의뢰하는 판에 도대체 무슨 상황 정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 여기 당연히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혹시 상황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어떤 뭐냐면 본인의 원칙이라고 할까? 네. 그다음에 어떤 그 대외적으로는 지침이라고 할 걸 이미 입 밖에 내놓은 바가 있었어요. 작년 11월 7일 12구 참사 직후죠.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딱 원칙 표명했잖아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은 이걸 받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책임 있는 사람 딱딱 지금 책임 물기 위해서 수사 의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뭘 더 고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응?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더니 상황 정리라는 게 다른 뜻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게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네. 정리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리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정리되는 상황이요? 예. 네. 혹시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네. 다시 말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권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거를 이제 정리되는 상황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송에서 헌재를 보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탄핵 심판 선고. 오늘이죠. 오늘. 네. 바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안이 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각을 한다면. 네. 그다음에 저 본방에서 앞서서 여야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심지어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기각을 전망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이 네네. 기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네. 일단 음성 대거로 녹음한 거, 이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장관 측이 내걸었던 논리가 있거든요. 이거 잠깐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관점에 따라 재난대응 조치상의 미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탄핵 심판은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이다. 네. 여기에 밑줄 쳐야 되는데 네.
자, 이상민 장관 측의 이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들었던 딱딱 발언하고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물어야 하는 것은 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규범적 책임, 다시 말해서 사법적 책임이다. 근데 헌재가 만약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딱딱 지침은 일종의 법률적 공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헌재도 공증해버린 것이 되는 네. 거죠. 바로 이 법률적 공정을 기다리고 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정리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한번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업혀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따라가겠다. 지금 이어이기 전에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건. 네. 근데 정반대로 아니 선수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적 책임만 물어야 한다는 소신을 이미 딱딱 발언을 통해서 밝혔으니까 그냥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런데 한번 그러면 이렇게 놓고 가정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송에 갔어요. 네. 오송에 가서 말단 공무원들의 사법적 책임은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번 발언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네. 작년 11월 7일에 발언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오송 가서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론이 좋게 흘러갈까요? 안 좋게 흘러가겠죠. 네. 응? 며칠만 기다리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공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여론에 매를 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자신의 11월 7일 발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대통령 본인의 원칙이 뭐냐라는 얘기를 또 역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고 저렇게 얘기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누가 판정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상수다. 네. 그게 뭐냐? 누가가 누구예요? 헌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만에 하나 헌재가 기각이 아니라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한다면 인용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네. 가서 미리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오늘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근데 가서 딱딱 발언 비슷한 걸 했는데 헌재에서 인용을 해버리면은 대통령은 바로 태풍급 역풍을 맞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가서.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른 행로가 뭐냐? 만사부려 튼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다. 요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런 뒷 계산이 있다 대통령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그런 어떤 소망과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이 분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분석에서 역설이 하나가 도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뭐냐.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달리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사법적 책임 외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돌다리 두드리기 행보가 역으로 사법적 책임만 묻는 게 반쪽짜리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네. 없다면 굳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 가장 먼저 오송 가서 그냥 원칙적 그러니까 발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괜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한다라는 것은 네. 이거 지금 국민 여론은 이것과는 거리가 있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인하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게 역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이렇게 읽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과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움직이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의 인물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 15일에 비 오는데 골프 쳤다. 문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관되게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나는 매뉴얼 어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공무원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은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정치 짬밥이 한두 해도 아니고 네.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네. 매뉴얼 타령을 하고 있는 것 너무 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정말로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것은 나는 사법적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다른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에 했다는 그 딱딱 발언에 부응하는 주장이고 항변이라는 겁니다. 논리가 같으니까요. 네. 같은 거잖아요. 네. 나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어. 왜?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뭐가 문제야? 요 얘기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 자신을 둘러싼 어떤 문제를 여기로 틀지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간 거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내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윤리위원회는 법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묻는 게 윤리위예요. 이름 자체가 윤리위원회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 윤리규칙 22조와 4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22조에 보면은 그 수해 골프 금지하는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규정이 있어요. 네. 예전에 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징계를 내려야 돼요. 네네. 징계 수위는 모르겠지만 징계 자체는 안 내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25일에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는데 헌재에서 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기각이 되는데 그 다음 날 윤리위에서는 나는 법적 책임 없다고 주장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뭔가 이게 엇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응? 이게 이제 재미난 지점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내용상으로는 네. 형식상으로 놓고 보면은 상관이 없죠. 왜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한 것은 법적 책임이고 윤리위가 결정한 것은 정치적 책임인 네. 거니까 이건 논리상 아무 상관이 없다. 엮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논리상으로는. 네.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진퇴양난에 빠질 게 징계를 결정하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정무직인데 네. 그러면 정치적 책임도 사실은 장관에게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순간에 물론 당원은 아니지만 네. 뭐 이상민 장관이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당 윤리규정 위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없지만 정무직 고위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네. 이게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정치적 책임으로서 징계 당했잖아. 네. 라가 어떤 예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홍준표의 케이스가. 네. 연결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윤리가 근데 그 막 하다가 징계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더 그러니까 비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얘기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 그걸 전제로 한 건데 네.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책임은 더 커지죠. 더 커지죠. 더 커지죠. 예.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쏘시개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확전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상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다음에 이루어지는 제2차 라운드에 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용으로 홍준표 카드가 활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자 여당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겠네요. 이 이후 상황들이.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가 볼 때는 난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라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잘 걸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처음에 보고 왜 매뉴얼 얘기를 왜 저렇게 매뉴얼 타령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딱딱 발언하고 딱 매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걸 염두에 두고 했다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걸어버린 거죠. 네. 고리를 걸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론이 근데 바로 잘 봐요. 네네. 여기서 그런데 여론이 수긍을 했습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론이 비등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즉각 징계 절차 개시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면 여론이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고 그럼 가라앉습니까? 근데 그러면 매뉴얼을 주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여론 반응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처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씁쓸한 게 이렇게 전 국민이 상처를 입은 수혜가 있고 난 다음에 네. 이런 정치적 생각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정치적 뒷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공학적으로 머리 굴렸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물론 아니,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사실 국민들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일단 뭐 사과가 됐든 위로가 됐든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하지 않았잖아요. 네. 한번 우리가 여기서 제 네. 분석대로라면 오늘 이후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탄핵 심판 이제 그 선고를 하게 되는데 네. 선고 이후에 오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아마 관찰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변화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네. 요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물론 이거는 저희 이제 분석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연관성을 보니까 그 지점이 보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좀 되게 죄송한 것도 있어요. 네. 입장 바꿔서 12구 참사 유족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가는 되게 어떤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되게 절실한 문제고 절박한 문제인데 이것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문제가 그 유족분들의 그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대로 부응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요즘 뭐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많은 국민들이 사실 기대하는 건 이런 정치적 책임을 좀 누군가가 나서서 먼저 총대를 맺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좀 멋진 행보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또 말씀 안 드린 것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봐요. 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는데 아무 일이 없는, 다시 말해서 수혜가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헌재가 선고를 하는 거와 네. 오송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선고를 내리는 것에 이후 파장은 달라질 수가 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선고가 받아들여지는 여론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놓고 보면 12구 참사와 다를 바가 없는 또 다른 참사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그게 아직도 네. 마무리가 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네. 오송 참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역으로 규정에 들어가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오송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과거지사로 놓고 봤다면 그것들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 선고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감도와 네. 지금 오송 참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감도는 다를 것이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촌철님께서 남겨주신 그 댓글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기획 캔디님 노렸다면 천재인데? 네,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거죠. 자, 홍준표 시장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명신님 매뉴얼에 골프 쳐도 된다는 말도 없지.
네. 진달래 상사화님, 리더는 도장만 찍고 대접만 받고 책임은 안 지고 화만 내고 사익만 취하고 에휴 이게 나라냐? 누가 이런 정치인들을 믿고 따르겠냐? 자, 죽정님, 어찌 젊은이를 159명이나 압사시켜 죽여놓고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네. 라고 격한 심정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 말에 거스른 공무원들만 받는 것 같아요. 호통의 대상들. 얼마 전에 뭐 그 1급 공무원들 징계받은 것도 그렇고 교육부 그 관련 공무원들 징계받은 것도 그렇고 대통령 의중에 거스르는 분들은 참 그런 공무원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다 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니까 요즘처럼 그 아주 그 고위직 수행하기가 쉬운 때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참사가 발생해도 내가 서울로 달려간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네. 그렇죠. 내가 간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다는 지사 발언 이런 거 보면 자신의 어떤 존재와 역할을 어떤가 스스로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나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위직 수행하기 요즘처럼 편할 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 기각까지 이루어진다. 책임도 안 줘. 네. 갈 필요도 없고 책임도 안 줘. 네. 그러네요. 좀 안 시켜주나 그러면? 근데 문제는 고위직이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고위직이어야 된다. 월급도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 그러니까 수많은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을 행하지 않고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그 특별히 공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저희가 다음 주부터 유튜브 네. 연장 방송 좀 개편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청기노슬이 원래 목요일에 방송이 되다가 네. 부분 개편 때문에 화요일로 이동을 했었는데 네. 다음 주부터 다시 목요일로 이동을 한다는 아. 이렇게 자꾸 혼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네, 너무 죄송스러운데 M장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아예 아닙니다. 저는 변경 개념이 아니라 이제 원상복구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야. 변경이 아니라 원상복구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에 네. 천기 누설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목요일로 이동하는데 한시적입니다. 오늘이 천기 누설 196회째인데요. 네. 천기 누설은 200회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월 말까지 천기 누설 200회까지 진행을 하고 다른 코너로 좀 대체가 될 예정입니다. 어렵게 내린 결정인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천기 누설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총선 때 네. 총선을 한번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그냥 한시적으로. 네. 그래서 타이틀도 사실 총선 천기 누설이었거든요. 네. 그 카페에서 하셨던 거 저 기억납니다. 그렇죠. 총선 천기 누설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달리자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애당초 이제 그 총선 천기 누설을 하고 이제 초기에 임했던 자세보다는 좀 많이 좀 이제 느슨해졌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재충전이 필요하다. 제 입장에서 좀 재충전이 필요하고 좀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네네. 이런 어떤 그 판단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조금씩 뭐 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가 되는 게 네.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회까지 채운 다음에 네. 총기 누설을 좀 정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우리 촌철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뭐 다른 데서 네. 다른 형태로 네. 또 뭔가 뭐 우리 촌철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기 누설은 8월 말 200회로 끝낸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공지 말씀은 이렇게 좀 드리고요. 마무리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M장 저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